일본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속속들이 봉쇄를 풀고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와 코로나 사이의 심각성을 저울질하면서 어쩔 수 없지만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와 공생하면서 다소 무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보다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봉쇄 조치 완화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이죠. 일본 정부는 대규모 행사 규제를 예정대로 7월 10일부터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무관중 경기를 종료하고 10일부터 경기장 입장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스포츠 경기에 전면 무관중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최대한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는 조치로 방향을 정한 셈입니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관광업 등을 지원하는 고투 캠페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행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나 쿠폰을 배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음식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인데 여행 관련 분야만 사용 가능한 쿠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경련에서 일본의 고우투 캠페인과 같은 관광 바우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국제관광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0년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봤습니다. 올해 글로벌 관광 수입이 작년 수입 대비 62%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관광업은 수년 동안 경제 침체의 국면에 들어간 일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2020년은 도쿄올림픽을 치르는 동시에 약 4천만 명의 외국 관광객 유치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광은커녕 도쿄올림픽은 취소가 되었으며 코로나로 국내 관광마저도 올스탑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조 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8월 말부터 쿠폰 형태로 여행, 외식, 이벤트, 쇼핑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자국 내에서 숙박하면 1박에 약 23만원 한도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관광업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관광 주요국들은 관광산업에 정부의 예산을 상당히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그 국가들 중에서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면서 몸부림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이제 해외 입국자들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했는데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이나 사업가 등부터 받아들이는 방안으로 궁극적으로는 해외여행도 시작할 것이라는 목표입니다. 특히 국내 여행객보다 단기간에 훨씬 많은 금액을 소비하고 떠나는 해외여행객은 일본 정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입국 가능한 국가들을 추려낸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베 총리의 특별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코로나 입국 제한의 완화는 한국과 중국보다 대만에 대해 먼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월 들어 외국과의 왕래 재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협상 대상국은 베트남과 타이, 호주, 뉴질랜드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경제계 등의 요구를 고려할 때 2차 협상 대상국은 중국, 한국, 대만이라는 정부 내 컨센서스 합의가 있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2차 협상을 검토하는 시점에 대만을 선행하도록 이라는 아베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지시는 국내 보수파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대만을 한국이나 중국에 앞세워 지지층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분석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층인 보수파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이웃나라인 한국과의 외교관계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무성은 교섭 진입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에 교섭은 거의 동시에 시작해 합의는 대만과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침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므로 동시에 10개 국가를 한꺼번에 해서 한국을 희석시킬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브루나이와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을 추가해서 입국 국가들이 많아지면 한국이 눈에 덜 띄니까 한국이 포함됐다는 비판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오히려 국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지시를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입국을 늦추고 서로 간의 교류가 최대한 미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진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일본 상황이 현재 매우 심각한데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면서 만약 확진자 미상이 많은 일본에 한국인이 가거나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은 위험해진다고 우려합니다. 실제 최근 일본 상황을 보면 일본은 확진자가 2주 전보다 8배 이상 급증한 모습을 보입니다. 2주 전만 해도 한국과 같이 일 50명 내외의 확진자의 추이를 보이며 비슷하게 가던 일본이었습니다만 봉쇄를 풀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최근 4일간은 매일 4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나옵니다. 도쿄에서만 하루 200명 이상인데
문제는 일본은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전해지며 무증상자까지 있으면 감염자 폭발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확진자가 폭발한 국가들을 보면 이처럼 순식간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매일 수천 명, 수만 명 단위로 속도가 빨라지므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다시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본토와 떨어진 오키나와조차 미군 부대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일본 전역이 확산 폭발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같이 감염자를 추적하는 역학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2차, 3차 감염 추적에 대부분 실패합니다. 현재 매일 나오는 감염자 중에 절반은 어디서 감염되었나 전혀 그 경로를 알 수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본 당국의 반응은 더욱 황당한 것인데요. 도쿄도 지사인 고이케 유리코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다만 검사 숫자를 늘려서라고 말하고 있어 아니라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확진자들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외부 행사를 대폭 완화하고 야구와 축구에서 무관중 경기를 종료하는 등 오히려 정반대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일종의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러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일 수천 명이 넘으면 경제적 피해가 훨씬 더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쿄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미 정부에서 고드 캠페인 관련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데다가 정부에서는 캠페인을 멈추지 않고 강행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다시 봉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은 경제가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경제도 살려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의 고드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지방 재정도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코로나에 대해서 무방비가 되는 상황을 맞으며 감염 폭발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특히 서부 일부 지방은 정부의 고우트 캠페인에 참여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와 농업계 등 각종 피해액은 최소 수조 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행객을 유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혜를 복구하는 데 온갖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확산되며 지방에서는 또 여행객을 대규모로 유치해야 하므로 전국적인 확산이 가시화되는데 이번에는 지난 3월의 확산 일로의 모습같이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 전문가는 지난 4월에 일본에 알려진 코로나 확진자는 당국이 발표한 수치의 12배 정도라면서 그 이후로 PCR 진단키트로 검사받은 사람들이 적고 양성 판정이 오류일 가능성, 무증상자의 비율 등을 따져 실제로는 훨씬 많은 확진자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길한 예측이 PCR 검사 등이 늘어나게 되면서 현실화된 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여전히 국내 네티즌들은 일본과의 조기 교류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베 총리가 한국에 연달아 외교 강경책을 내놓으며 좋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한국을 보호하게 되는 셈이라며 현재는 코로나가 심각한 일본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아베 총리는 한국과의 외교적인 갈등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데 코로나로 주변 국가의 이슈도 영향을 덜 끼치게 된 상황이다 보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경책을 들고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한국의 입국을 완전 차단했습니다. 특히 당규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최악의 지지율을 딛고 사연임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한국과 화해 모드로 돌입한다든지 하는 국면은 거의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아베 내각은 역사 왜곡 문제를 비롯해서 한국과의 WTO 수출 규제 소송 등 점점 더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 내각의 강경책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양국은 훨씬 더 멀어진 모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나라이지만 사이가 좋지 않고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공세로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양국은 코로나로 인한 위협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서 한국 네티즌의 호응까지 얻는 것이죠. 일부 네티즌들은 아베 총리가 사연임을 했으면 좋겠다며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까지도 냈습니다. 현재 한국의 확진자는 절반이나 그 이상이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들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거리상 매우 가깝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더욱더 많은 인원이 입국할 것으로 한국 확진자가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입국자들을 늘리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한국 입장에서는 달갑지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9월 정도부터 한국 입국자들을 본격적으로 받고 교류하기 시작한다면 날씨가 다시 추워지는 가을 시즌이 오기 때문에 더욱더 코로나 확산이 우려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베 내각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한국의 네티즌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공개한 방위백서에 나온 한 장의 사진, 너무나도 뻔뻔하게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표기한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무려 42페이지에 걸쳐 설명한 뒤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모두 설명하고 나서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고작 몇 줄로 말이죠. 게다가 작년에 기재했던 한국과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위한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문구도 삭제해버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 데다가 세계적인 2차 팬데믹이 닥쳤음에도 해외 유입을 포함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수십 명 수준에서 선방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상황을 보시면 1차 팬데믹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진자 수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일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에 기록적인 폭우와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일본 서남부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누적되자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역사적인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NHK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일본 국민은 36%로 추락해 아베 총리의 2차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이 되어버린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45%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이 자신들의 앞마당과도 같았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한국에 완전히 빼앗겨버린 놀라운 상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동남아까지 이른 일본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인도죠. 현재 황금의 땅이라고까지 불리는 인도는 더 이상 제2의 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대표 가전제품 회사 보쉬앤지멘스는 인도의 공장 설립과 신규 매장 오픈을 위해 65억 5천만 루피를 투자했고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은 공장 건설을 위해 300억 루피, 독일의 BMW와 벤츠도 인도 내 생산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 수백억 루피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이 인도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의 야심찬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억 명에 달하는 인도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도 맞춤형 IT 제품과 서비스 개발, 이커머스, 인공지능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난 시장이죠. 이 때문에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인도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여왔습니다. 200여 명의 일본 경제사설단을 대동해 인도를 공식 방문한 아베 총리가 인도의 선물 보따리를 잔뜩 투척한 것은 기본이고 일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 자금을 동원해 인도에 무상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가 최근 일본이 아닌 한국과 손을 잡기 시작했죠. 스리프리아 랑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는 2025년이 되면 13억 명의 인도 인구 중에서 5억 명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해 인도 정부는 도시 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기 위해 항만, 교통, 전력 등 인프라 분야에 1690조 원을 투자할 것이다. 세계적인 인프라 건설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참여해 주기를 요청한다. 라며 대대적 인프라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인도의 수요를 유망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한국 기업의 공급 간의 훌륭한 결합이 될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디 인도 총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고 한국 투자자와 기업인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고까지 밝혔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 내 사업을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 국립투자촉진청에 직접 한국 전담 조직인 코리아 플러스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특혜를 주는 국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죠. 게다가 최근 국경 분쟁으로 인도에서는 대대적인 중국산 퇴출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슈미르 내 라다크 지역, 중국과 인도가 오랜 기간 영유권을 다퉈온 곳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의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이 때문에 최소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인도 내 반중 감정이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코트라 서남아 본부가 최근 인도 바이어와 한국 수출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인도 회사들이 중국과 거래를 끊고 한국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뭄바이의 태양광 발전 기업 벨렉트릭의 마유르칸차는 현재 인도와 중국 간 국경 분쟁 때문에 중국산 대신 한국 등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했고
김문영 코트라 서남아 본부장은 인도에서 확산 중인 반중 정서는 국제적 탈중국 움직임에 맞물려 한국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인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코트라에 따르면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이 인도에서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사업 전략도 인도 국민들과 전혀 맞지 않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인도 정부가 일본 기업들의 호의적인 정책들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도를 짝사랑하고 있지만 인도는 한국만을 바라보는 한편의 주말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